지능형 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의 5번째 챕터, 사립유치원 교직원 퇴직 처리입니다. 이 업무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사기록 경력 탭에 퇴직에 대한 경력을 입력합니다. 교원이라면 이에 대한 임용보고도 해야겠죠. 두 번째로 퇴직자의 인사기록에서 재직 상태를 퇴직으로 바꾸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난 교직원의 인사기록을 이관하여 퇴직자의 인사기록을 별도 분리 보관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퇴직 처리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면직 임용보고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퇴직 발생 시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퇴직자 인사기록 DB 이관은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퇴직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인사기록을 별도의 DB, 데이터 저장소로 이관하여 퇴직자의 인사기록을 분리 보관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DB를 이관합니다. 퇴직자의 DB 이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처리의 첫 번째 단계, 경력 입력입니다. 퇴직에 대한 경력을 인사기록의 경력 탭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등록 버튼을 누르면 경력을 입력할 수 있는 상세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임용 구분과 임용일을 입력하고 기타 정보들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뒤에 보이는 목록에 하나의 행으로 정보가 들어갈 텐데요. 이것을 체크해서 근무사항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 팁 보시겠습니다. 임용 구분에는 면직, 해임 등 면직에 관련된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앞서 교원 임용보고 챕터를 들으신 분들은 교원의 면직 임용보고를 위해 경력 탭을 입력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입력한 정보는 급여 작업에 연계되므로 교원과 직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퇴직 절차입니다. 면직은 임용의 한 종류이므로 임용일에 면직일을 입력합니다. 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임용보고 여부는 기본값이 아니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이 경력으로 임용보고가 완료되면 임용보고 여부는 예로 자동 변경됩니다. 근무사항 반영 버튼은 인사기록 근무사항 탭의 재직 상태와 퇴직 일자를 업데이트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무사항 탭에서 직접 재직 상태를 변경하고 퇴직 일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입력했다면 교원은 면직에 대해 임용 보고를 해야겠죠? 먼저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임용 보고 상세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찾기 버튼을 눌러 임용 보고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대상자를 선택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경력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경력 찾기 버튼을 누르면 방금 등록했던 대상자의 인사기록 경력 탭에 입력되어 있는 경력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어떤 경력에 대해 이번에 임용보고를 할 것인지 선택하여 확인을 누르면 임용 구분, 직위, 임용일이 자동 입력됩니다. 추가로 변동 사유를 입력하고 비고 사항에 입력할 것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상세 내용을 전부 입력했다면 제출 서류까지 등록한 뒤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뒤에 보이는 목록에 새로운 행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것을 체크하여 임용보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목록에 보이는 행이 그대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임용보고 공문 발송 시 활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용보고 대상을 체크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공문 발송을 위해 K-에듀파인 연계 기한이 생성됩니다.
임용보고 공문 발송을 위해 별도로 K-에듀파인에 접속하지 않아도 나이스에서 바로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첨부 파일 누락 등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임용보고를 반려하였다면 목록에서 행을 더블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인사기록 퇴직 처리입니다. 앞서 퇴직 경력 입력 후 근무사항 반영까지 하였다면 이 단계는 생략해도 됩니다. 근무사항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이번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인사기록의 첫 번째 탭인 근무사항 탭입니다. 아래쪽에 재직 상태, 퇴직 구분, 퇴직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경력에서 면직 경력에 대해 근무사항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이는 이 근무사항 탭의 재직 상태는 재직일 것이고 퇴직 구분과 퇴직일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퇴직 상태를 퇴직으로 바꾸고 퇴직 구분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모두 하였다면 저장 버튼을 꼭 눌러야 합니다. 재직 상태가 퇴직이 되면 해당 교직원은 더 이상 업무 포털에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사항 탭에 재직 상태를 선택하는 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챕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 바로 이 근무사항 탭에 있는 재직 상태입니다. 퇴직 처리 마지막 단계, 퇴직자 DB 이관 및 관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교직원인데요. 근거 법령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지난 교직원의 인사기록을 별도의 DB, 데이터 저장소로 이관하여 분리 보관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무슨 이야기인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퇴직자를 이관하기 전에 교재 54페이지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에는 두 가지 DB, 즉 데이터 저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인사 DB와 오른쪽에 있는 퇴직 인사 DB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평소 일상에서 겪어보셨을 비슷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이메일 중 하나를 캡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이메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서비스를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면 계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회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전환 이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만약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 이후에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로그인 후 휴면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휴면 계정 전환은 우리 퇴직인사 DB 이관과 근거법은 달라도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재 54페이지부터 같이 볼까요? 유치원 나이스 인사는 두 가지 인사 데이터 저장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사 DB, 퇴직 인사 DB입니다. 인사 DB는 아까 보셨던 휴면 계정에서 기본 회원 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퇴직 인사 DB는 휴면 계정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3년이 지난 퇴직자를 DB 이관한다 라고 하면 휴면 계정으로 처리되는 것과 비슷하고 퇴직자를 DB 복원한다 라고 하면 휴면 해제하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 DB에 있는 사람과 퇴직 인사 DB에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나이스에 신규 인사를 등록하면 그 사람의 정보는 왼쪽에 있는 인사 DB에 저장됩니다. 근무사항 탭에서 재직 상태를 퇴직으로 바꾸더라도 아직까지는 인사 DB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로그인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회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인사 DB에 들어있는 대상자는 재직자, 휴직자, 그리고 DB 이관하기 전 퇴직자, 즉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입니다. 다음으로 인사 DB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인사기록이라는 메뉴에서 인사기록을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인사DB에 아직 남아있는 퇴직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다면 이 교직원의 인사기록은 신규 생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기록을 신규 생성하면 같은 통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 인사기록의 재직 상태를 재직으로 변경하여 기존에 등록했던 인사기록을 다시 활용하거나 또는 아직까지 인사DB 안에 남아있는 퇴직자의 DB를 DB 이관하여 완전히 다른 통으로 넘긴 뒤에는 인사DB에 신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이 인사DB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복무급여 업무 시 교직원 목록에 조회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교직원이라고 해도 복무를 정비하거나 급여 지급 또는 연말정산 처리 등 관련 업무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때 해당 교직원에 대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퇴직 후 3년이 지나서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자의 인사기록을 퇴직 인사 DB로 이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 인사 DB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DB 이관된 퇴직자, 즉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퇴직자입니다. 2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퇴직자 인사기록이라는 메뉴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는 단순 조회만 가능하고 수정은 불가합니다. 3번입니다. 퇴직 인사 DB 안에 들어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신규 생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인사를 생성하면 왼쪽에 있는 인사 DB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퇴직 인사 DB와 겹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교직원은 인사복무급여 업무 시 교직원 목록에 아예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 처리는 불가합니다. 자, 어느 정도 퇴직자 DB 이관에 대해 감이 잡히셨나요? 그러면 교재 52페이지로 돌아가서 퇴직자 이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이관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퇴직 기간 설정에 따른 퇴직자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퇴직자는 앞서 인사기록 근무사항 탭의 재직 상태가 퇴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직 상태가 퇴직으로 되어 있다면 DB 이관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관 구분을 보시면 미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직원은 아직까지 인사DB, 왼쪽 통이었던 인사DB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관 대상을 체크하고 DB 이관 버튼을 누릅니다. DB 이관이 완료되면 이관 구분은 미이관에서 이관으로 바뀝니다. 만약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우리 유치원에 재직하는 교직원이 있다면 퇴직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한 뒤 대상자를 체크하고 DB 복원을 누릅니다. 그러면 DB 복원을 통해 기존에 등록했던 인사 기록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직원 퇴직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였던 신규 인사 등록부터 마지막 챕터인 교직원 퇴직 처리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인사는 모든 나이스 업무 사용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에 나이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인사 업무를 잘 정비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은 다 잘 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능형 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 마지막 챕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